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가 낳은 한국 근대극 최초의 연출가 홍해성 선생을 기리는 연극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제1회 연극제로서 이 보여지는 열정만큼이나 앞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연극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도 남았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명 공현문화거리 소극장에서 연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제1회 홍해성 연극제의 첫 작품으로 대구와 서울 연극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2인극입니다. 대구 연극이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번 연극제가 열리게 됐는데 그 1회의 참여작으로 거기서 주요한 역할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을 포함해 연말까지 연극 5편을 홍해성 연극제 이름으로 같은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연극제를 기획한 지역 극단 대표는 홍해성 선생의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연극 정신을 이어받아 전국 규모 연극제로 키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연극제가 전국 단위로 사실 이거는 청년 연출가전으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포괄적으로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그리고 또 많은 에너지들이 쏟아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연극제를 만들고 싶었고. 대구 봉산 문화거리에는 홍해성 선생 흉상이 있습니다만 홍해성 기념사업회가 2005년 제정한 홍해성 연극상은 예산이 없어 5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우리 문화 이걸 이제 좀 개발도 하고 발굴도 하고 이 현창시켜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홍해성 선생도 시에서 좀 지원이 있어가지고 전국 규모로 연극제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소망이죠. 한국 연극사에 큰 획을 그었지만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홍해성 선생이 이번 연극제를 시작으로 새롭게 조명되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본격적인 대개철이 돌아오면서 동해안 항구는 다시 활기가 넘치고 있다는데요. 경기 침체로 대게 소비가 줄면서 산지 위판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교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어기가 풀리면서 대게철이 돌아왔습니다. 갓 잡아올린 대게가 배 밑바닥에서 끝도 없이 올라오고 위판장 바닥에는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한 대게가 빼곡히 널려 있습니다. 중매인들의 빠른 손놀림과 경매사의 구성진 목소리, 대게 경매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질 좋은 싱싱한 대게를 한 차 가득 구입한 상인도 신이 났습니다. 대게가 가격이 흐르고 대게가 좋으면서 가격이 흐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대게의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지만 경기 침체로 대게 소비가 줄어든 탓에 산지 위판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흐르죠. 작년에 비하면 한 3분의 2 좀 많이 흐른 편이죠. 포항 구룡포항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방문하시면 경매도 구경하고 대게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대게잡이가 완전히 허용돼 먼 바다는 물론 가까운 바다에서도 대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포항 구룡포와 영덕 광구 등 동해안 항포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12월의 첫날 구세군 대구 경북 지방 본영은 오늘 대구 동성로에서 자선 냄비 시종식을 갖고 연말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 모은 성금은 취약계층 급식과 독거노인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오늘 청라언덕 의료선교박물관에서 채화한 촛불로 동성로 대구백화점까지 빛의 행진을 한 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며 성탄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대구 고법 행정 2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음주로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퇴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퇴학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3, 사관학교는 A씨가 1학년이던 2014년 11월 동기 생도와 외박을 나가 소주를 마시고 이듬해 4월에도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음주한 사실을 적발해 규정을 어겼다며 퇴학 처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계와 기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경북이 189.9%, 대구가 213.8%로 5년 전과 비교해서 각각 53%포인트와 64%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분석한 고위험 대출자는 경북이 11만 3천 명, 대구가 10만 2천 명으로 이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방송하는 대구 MBC TV 토론 시사톡톡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 변화를 분석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고 있지만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일부 진정시킬 수 있고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분석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